자, 이제 이번 주 문제 테스트 해설 올리도록 할게요. 자, 문화 접변의 결과라는 말 나오죠? 결과면 우리가 배운 건 총 3개, 학교쌤이 하나 더 한 것까지 하면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수호, 문화에 대한 거부를 얘기했었고, 그거 말고 우리 보통 공존, 동화, 융합 요 3개 중에 고르는 거고요. 자, 내용을 보면 오랫동안 그 식민지배를 받았던 A국에서는 공용어로 사용됐죠. 식민지배 보고 동화라 그러면 안 돼요. 공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공존이 될 거고요.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이 한쪽 문화에 매료되어서 자국 문화를 버리고 흡수되었다니까 이게 동화. 그 다음에 간다라 미술에 대한 예시 이거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요거가 융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존, 동화, 융합이라고 해서 보면은 가와 달리 다는 민족 문화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정체성 부분은 우리 다 했었죠. 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도 남아있는데 동화는 남아있지 않고 융합도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가 변화한다라는 것은 공존은 변화하지 않고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동화는 변화하지 않고 여기만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체성이 훼손된 경우이다 틀렸죠. 나는 문화의 보편성보다는 문화의 특수성이 중시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특수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건 문화의 동화. 어떻게 보면 하나로 합쳐져서 굳이 설명하자면 한쪽으로 가고 있다. 획일화가 되고 있다 정도지 보편성보다 특수성? 이거는 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 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측면. 자, 다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창조적 계승이라고 해서 새로운 부분의 문화 변화가 좀 나타났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얼. 강제적 문화 접변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은 다보다는 나가 높다. 그래서 보통 강제적인 문화 접변은 아무래도 융합보다는 동화가 조금 높게 나타난다. 무조건 동화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예시입니다. 핵심 히피 문화는 1960년대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A는 히피 문화라서 반문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기성세대 문화는 세대 문화, 하위 문화가 될 거고 보령 머드 축제, 화천 상천어 축제는 똑같은 하위 문화인데 이거는 이제 지역 문화가 되고 이건 세대 문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맞아요. 근데 조심할게요. 반문화뿐만 아니라 하위 문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위 문화도 이 점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같은 세대에 속하는 구성원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고르시고요. C는 다른 지역과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접촉이 증가하면 이지라보다는 보통 동지라되는 경향이 조금 더 높겠죠.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니까 서로 달라지기보다는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북한만 하더라도 자꾸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국어나 이런 부분이 동질성이 높아질 텐데 점점 단절되다 보니까 이질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아니고요. A와 달리 C는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하여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자, A와 달리 C가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아닙니다. 모두예요. 이거는 둘 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틀렸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집단 간의 갈등, 사회 통합 이게 반문화만 해당되는 줄 아는데요. 요거는 하위 문화도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반문화도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기는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에 나타나는 문화의 의미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 한국 문화, 외래 문화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의 양식들, 외래 다른 나라 문화의 그런 공통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게 넓은 의미의 문화죠. 자, 그 다음에 문화인, 신문의 문화면은 바로 좁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예술적으로 보는 거는 나에 해당될 거고요. 미개의 상태와 대비해서 계몽되고 발전의 상태로 본다. 이거 좁은 의미가 될 겁니다. 나는 문화를 좁은 의미로 보고 있다. 맞네요. 답 3번 되겠고요. 나아가 문화가 교양적이라고 보죠. 맞는다가 틀렸고
나는 이제 문화와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유리하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전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은 넓은 의미가 좌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사회계층 현상, 요거는 이런 문제들 잘 나오죠. 그림으로 안 나오더라도 그냥 가의 특징, 나의 특징이 딱 뭔지 보고 이게 계급이구나, 이게 계층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가에서는 지위불일치 현상은 계층에서 주로 나타나니까 틀렸고, 자, 강한 계급의식과 미안해요. 적대감을 표출하는 거는 바로 계급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니은이 맞는 설명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에 비해서 나는 이분법적 불연속적, 요거는 계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죠. 나에 비해서 가의 특징일 거고요. 자, 나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범주화 서열적 계층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인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설명 아니었어요. 지위불일치 잘 나오고요. 계급의식은 계급에서 많이 나오고, 이분법적, 불연속적, 계급 특징, 그 다음에 범주화, 서열화, 다양한 요인, 다원적, 계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하나의 관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보다 중요한 위치에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충원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장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능론의 관점이었죠. 자, 이제 기능론이라는 걸 알고 나면 보수의 불평등 체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거다. 왜? 우리 모두가 합의한 거. 그쵸?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사회 계층화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된 가치, 그쵸? 합의된 가치가 반영이 된 거고, 합의를 해가지고 직업에 위계가 있다라고 본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사회 계층화는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이거는 갈등론의 이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 계층화가 발전의 장애가 되는 것은 갈등론의 이론이고요. 분배되는 희소가치의 양과 질이 지배 집단에 의해 판단된다. 이것도 갈등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과 니은이 맞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아무래도 이 관점 파악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고 이 관점이 뭔지, 기능인지 갈등인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이동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갑은 되게 유능한 직원이네요. A 자동차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래서 직원이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보장받아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대요. 근데 그런데 들어갑니다.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를 해서 지원이 뚝 끊겼대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사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그런 산업구조 변화로 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소득을 모두 상실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됐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강이동이 일어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강이동이 일어났구나라는 거. 그래서 수평이동보다는 수직이동에 더 가까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이동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개인이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게 아니죠. 사회가 바뀌면서 옮기게 된 거니까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 자동차 회사가 컴퓨터 사업을 했고 갑은 거기에 대해서 실업자가 됐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실업자. 그러니까 회사원에서 그러니까 살기 좋았다고 하잖아요. 앞에 괜찮았다. 근데 실업자가 된 것. 구조적 이동은 산업구조의 변화.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땡땡 할아버지는 장원의 농노였습니다. 도시로 도망친 할아버지는 1년 후에 자유인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직 이동이 일어났네요. 수직 이동도 일어났고 수직적 이동 여기 있습니다. 아닌 것은 찾는 거니까. 이후 장사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갔다고 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이어받아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무역으로 큰 부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인을 비롯한 이 상공인들이 형무형으로 왕을 몰아내고 상공인 중심의 정부가 되어서 정부의 주요 인사인 총리가 되었대요. 이거는 누가 봐도 수직적인 이동이 될 거고, 혁명이 일어났네요. 구조적 이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이동을 했죠.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큰 부를 얻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상공인 정부 이 혁명으로 왕을 몰아낼 수 있었던 이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평적 이동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세대 간 이동은 될 수밖에 없는 게 할아버지가 장원의 농노였고 아버지가 이어받아서 했는데 이 정부 인사인 총리가 됐잖아요. 결론은 총리가 됐어. 장원의 농노에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세대 간 이동도 들어갑니다. 답은 2번. 수평적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같은 계층에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계층 자체가 되게 많이 변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농노 자체부터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농노에서 자유인이 됐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일어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수평적인 건 없고 수직적인 것만 있죠. 장사를 하다가 총리가 되는 이런 모습만 나타납니다. 이건 나와 있지 않고요. 세대 간 이동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가서 변화가 일어났고, 구조적 이동은 혁명, 수직적 이동은 상공인이었다가 총리가 되는 거, 개인적인 이동은 큰 부를 얻게 된 거.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사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사회가 나타나 있는데요. 가를 보니까 과거의 신분제에 대한 신분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현대 사회에 대한 현대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아무래도 과거 신분제 사회는 출세를 하는 길이에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약간 폐쇄적인 성격이 강하죠. 근데 이제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니까 되게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취지위보다는 귀속지위가 훨씬 더 중시가 될 거고요. 가에서는 선천적 요인에 따라서 희소가치가 좀 배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에서보다 나에서 세대 간의 이동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나가 개방적인 계층 구조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사회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과 다이아몬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죠. 이건 지금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인 거지, 우리가 피라미드랑 다이아몬드는 뭐였어요? 기준을 기억해라. 사회 이 구성원의 비율, 혹은 뭐 다른 표현으로 계층 구성원의 비율,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1번입니다. 피라미드가 나와 있고요. 다이아몬드, 모래시계, 이거는 뭐 타원형이 되겠죠? 자, 가는 계층의 지위가 낮아질수록 비율이 많아지죠. 나는 중층이 상층과 하층의 완충작용을 해서 사회 안정성이 높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중층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는 봉건적 신문사회나 초기 산업사회. 선생님, 시기를 알아야 되나요? 우리가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나요? 바로 정보화와 세계화 부분이 여기와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정보화 세계화는 봉건적 신분사회나 초기 산업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디귿은 골라주시면 안 되겠고요. 봉건적 신분사회는 주로 피라미드,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산업사회 이후로는 다이아몬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산업사회, 근대 산업사회에선. 정보화의 낙관적인 학자들이 주장한 관련된 계층 구조는 그쵸? 타원형이니까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요거 우리 보는 방법 배웠죠? 살펴봤고요. 13번 가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개념을 총 정리하는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13번이 이 사회 이동에 대한 개념을 좀 한 번에 정리한 거다. 자, 먼저 기억입니다. 구분 기준이 세대 범위, 개념이 수직 이동, 뭐 요 얘기가 나오는데, 세대 범위에 따라 혹은 이거는 우린 이동 범위라고 배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직 이동은 여기 있는 백정이었으나 아버지로부터 신분이 이렇게 됐지만 의사가 됐죠. 그러면 이거는 수직 이동인데 세대 범위가 아니라 뭐예요? 이동 방향입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요. 니은 이동 원인, 졸업시험에 통과해서 최초의 의사 면허를 받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졸업시험을 해서 한국인 최초의
근데 지금 이동 원인과 세대 내 이동이 안 맞죠? 이동 원인으로 가면 개인적 이동이 될 거고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거는 이동 또 범위가 돼야 세대 내 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디귿. 가보기역으로 양민과 천민의 이 얘기는 뭐였죠? 가장 대표적인 구조적 이동입니다. 정답 3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 방향에 따라서는 수직과 수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틀렸어. 수직 수평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정 출신의 박서양의 진료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박서양이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제중원의 의학 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원인으로 따지자면 개인적인 이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동 방향이 아니라 범위로 따진다면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쭉 갔다라고 하면 세대 간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만약에 백정 출신인 박서양의 이거를 여기 밑줄만 본다면 세대 간보다는 세대 내 이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대 범위는 개인적 이동이 아니죠. 이거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동. 여기를 굳이 어떤 거라고 설명할까라고 했을 때는 간도 지역에 대해서 군의로 임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수평적 이동에 가깝고요. 군의로 임명이 되었다. 독립운동에 나섰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수평이동이 제일 가깝겠네요. 다른 것보다는.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요. 많이 어려운 건 없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도 좀 많이 덜 틀렸던 것 같은데 해설지 보고 한번 봐주시고 특히나 여긴 지금 그 이동이 막 이렇게 구분 기준과 개념이 하나도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우선 구분 기준과 개념부터 잘 체크를 해주시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